안녕하세요. 학부모 대상 진로진학 아카데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직접 찾아뵙지 못하고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의류 디자인학과를 관심 있어 하시는 학부모님을 위해서 도움이 될 영상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인하대학교 의류 디자인학과 나영주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패션 산업을 위한 창조적인 미래 패션 전문인 양성소 한지은 교수입니다. 오늘 의류 디자인학과 소개를 한지은 교수와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류 디자인학과는 역사가 매우 깊은데요. 1972년 이과대학 가정학과에서 시작되었어요. 이후 가정교육과 의류학과로 개편이 되었고 생활과학부 생활디자인 전공이 신설되었는데 이와 통합을 하여서 의류디자인학 전공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요. 예술체육학부로 소속을 이동하여 현재 의류디자인학과로 있습니다. 본교 교수진을 다음과 같습니다.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골고루 다양한 분야에 계십니다. 먼저 패션 산업 및 현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패션 산업은 업스트림, 미들스트림, 다운스트림 세 군데로 크게 분류가 되는데요. 업스트림에는 원사 제조업체, 직물 제조업체, 직물 도소매업을 비롯해서 컨버터가 있는데요. 컨버터는 좀 여러분에게 생소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은 생지를 염색 가공하고 마무리 공정하고 기능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행을 할 그 색상이나 무늬, 소재를 예측을 해서 기획을 생산하는 곳이죠. 네, 미들스트림에서는 이렇게 생산된 섬유와 텍스타일을 가지고 의류 제조업체와 프로모션 업체가 옷을 디자인을 하고 재봉을 해서 완제품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자가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협력 업체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런 완제품을 소비자에게 유통을 하는 다운스트림이 있습니다. 소매와 도매로 크게 나눠지고요. 이제 소매에서는 백화점과 대리점, 직영점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모바일 쇼핑과 인터넷 쇼핑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먼저 세계 패션 시장 규모를 소개해 드리면 1조 9천억 불이나 됩니다. 매년 1,000억 불씩 증가를 하고 있었는데요. 2030년이 되면은 3조 3천억 불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주요 섬유 패션 업체 및 브랜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듀퐁, 또 인비스타, DSM, 렌칭을 비롯해서 토레이 등이 있는데요. 패션 브랜드와 유통업체도 갭, 나이키, 인디텍스, 자라, 아디다스, 막스 앤 스펜서라든지 아마존 등 굉장히 그 패션 시장 규모가 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패션 산업의 최신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에는 자라의 창업자 오르테가가 세계 부우순위 1위에 올랐고요. 2018년에는 국내에서 스타일 난다가 로레알의 지분을 6천억 원에 매각을 하였습니다. 또 2020년 베스트 글로벌 브랜드 100에는 패션 브랜드가 13개나 기록이 되었는데요. 무신사와 같은 패션 플랫폼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 스마트 웨어러블 시장이 잠재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로 보아서 패션은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분류가 되고요. 학과에서는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는 전공 인력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 섬유 패션 산업 위상을 보면은요, 종사자 수가 약 6천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그래서 2018년 세계 섬유 의류 수출액은요, 총 8,067억 불인데요. 한국은 세계 10위에 들었답니다. 섬유 산업은 사냥 산업이라면서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은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한 말이에요. 88 서울 올림픽 때 이후로 인지도가 높아져서 섬유 수출액이 급증을 하였거든요. 이때 그 나라가 이제 아이고 우리는 섬유 산업은 이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배경은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따라서 그렇게 말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수출 급증세가 꺾였어요, 한풀.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2001년에 미국의 버블 붕괴가 이제 경기 침체가 되면서
약간 수출액이 감소가 됐고요. 그렇지만 그 수준은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특이할 것은 수입 부문인데요. 국내 수입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수입이 170억 불로 수출 129억 불을 추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내 섬유 패션 산업이라고 하면은 수출만 따져서는 안 되죠. 수입액까지 포함해서 총액 약 300억 불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업체 수 및 고용 비중이 매우 높고 전후방 파급 효과가 큰 핵심 기반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을 다수 보유한 생산 기반을 구축해서 갖고 있는데요. 세계 1위 품목은 잘 아시다시피 스판덱스와 타이어 코드 등이 있습니다. 업체 수는 총 43만 개 이상이 있는데 그중에 섬유 의류 신발이 4만 8천 개로 11%가 넘고요. 종사자 수도 총 제조업이 한 400만 명이 되는데 섬유 의류 신발은 30만 명, 그래서 7.2%가 넘습니다. 제조업 전체 생산액은 1,576조 원으로 섬유 의류 신발은 41조 9천억 원을 차지하고 있고요. 2.7%입니다. 네, 제조업 전체의 부가가치는 565조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섬유 의류 신발이 16조 7천억 원으로 약 3%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섬유 의류 신발 산업 지역별 이렇게 고루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서울이 패션에 이제 위상이 높다 보니까 의류 패션에 집중돼 있죠. 그래서 업체 수는 약 2만 개가 넘고요. 고용 수도 10만 명이 넘습니다. 또 경기, 충청도 굉장히 다양하지만 대구가 괄목할 만한데요. 업체 수가 4,700개가 넘고요. 고용 수가 3만 명에 다릅니다. 또 부산도 역시 산업용 섬유와 의류 신발로 차별화되어 있는데 업체 수가 4,000개가 넘고요. 고용인도 3만 명에 다릅니다. 2018년 섬유 의류 신발 산업 종사자 수는 30만 명에 이릅니다. 섬유 패션 관련 도소매, 유통과 서비스업, 연관 산업까지 포함하면 고용은 약 83만 명에 다다릅니다. 그 종사자 수 추이를 보시면은 약간 이제 감소하는 것으로 느껴지시는데 최근 12년 정도 계속 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즉, 더 이상 감소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는 증가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 그 섬유 의류 신발 산업 연령별 종사자가 굉장히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50세 이상이 46%, 40대가 25%로 그 40대, 50대를 합치면은 약 70%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령화가 참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제 그 신세대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겠죠. 2019년 하반기 섬유 패션 산업 그 섬유의복 관련 직종이 부족한 것으로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5인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그 섬유 패션 전체 부문 한 2,600명이 부족하다고 해요. 이것은 1.5%에 해당이 되고요. 또 2018년 섬유 패션 산업 10명 이상의 업체에서 이렇게 대답한 것은 부족 인원이 1,00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력 부족률은 2.8%에 해당이 됩니다. 2019년 섬유 패션 관련 교육기관 졸업자 수는 6,200명인데요. 그 대학이 3,400명으로 55%를 차지하고요. 특성화고와 전문대를 포함하면 40% 되고요. 전공별 졸업자를 이렇게 통계 분석을 보면은 그 패션 디자인과가 3,600명 졸업을 해서 58%고요. 의류 의상학과 졸업생이 2,000명으로 한 32% 차지하고요. 섬유공학은 600명으로 10%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섬유공학이나 의류의상 쪽에 졸업자가 더 그 비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섬유 패션의 인적 자원 전망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마이너스 4% 성장을 했잖아요. 근데 올해는 그 플러스 5.2% 경제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도 또 0.9% 연평균 성장을 할 것 같아서 2030년에는 10년 뒤죠. 약 85억 인구가 되는데요. 이분들이 모두 다 세련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섬유 소비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돼요. 그래서 세계 섬유 수요 전망이 매년 2.8% 성장을 해서 2030년에는 140%가 되는 거죠.
또 세계 패션 시장 전망도 좋은데요. 연평균 5% 이상 성장을 해서 2030년에는 3조 3천억 불의 시장이 형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섬유의 시장 전망이 괄목할 만한데요. 연평균 9% 이상 성장을 해서 2025년, 이제 4년 뒤에요. 시장이 2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개인 보호 장비, 보호복이나 헬멧, 고글 같은 시장인데요. 이것도 역시 연평균 9% 이상 성장을 해서 2025년에는 2배의 시장이 되고요. 또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시장 전망도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8.5% 이상 성장을 해서 역시 2배의 시장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 패션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상상을 해보고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지속 가능한 패션이죠. 예전에는 이제 제품이 코스트, 비용이 맞고 스케줄, 납기를 잘 맞춰주고 제품의 성능이 우수하면은 이제 성공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을 만드는 동안 사회적 영향력은 어떠한지, 또 환경적 또 영향력은 어떠한지를 고려를 해야만 하는 시기가 된 것이죠. 지속 가능한 개발은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이제 경제적 성장을 창출하는 방법인데요. 이것은 패션 섬유 산업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산업의 발달은 인간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지만 온실가스나 미세 플라스틱에 인해서 환경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의 규제를 강화하거나 글로벌 선도 기업이 중심으로 돼서 환경 부와 저감을 위해 노력을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섬유 소재나 공정, 생산, 디자인, 제품 유통, 소비 등의 전 단계에 걸쳐서 지속 가능성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고요. 이는 곧 글로벌 경쟁력으로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섬유 소재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옥수수로 PLA 섬유를 만드는데요. 친환경 섬유예요. 그래서 옥수수의 전분을 발효를 해서 이것을 고분자로 만든 다음에 섬유로 형태로 뽑아서 옷을 해입고 이제 폐기 시에 매립을 하면은 미생물에 의해서 완전히 생분해가 된다고 하죠. 네. 또 브랜드 마린스는 유튜브를 통해서 캠페인을 전개하였는데요. 이제 빈티지 니트를 드레스로 변환해서 재사용하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크리스찬 디올에서는 패션쇼를 할 때 무대 장치로 170여 그루의 나무를 사용하였는데요. 보통 이런 패션쇼 무대는 일회성으로 사용이 되었는데 이때는 그 나무를 다시 파리 곳곳으로 옮겨서 심어졌다고 합니다. 네, 지속 가능한 패션이란 원료의 효용성, 공정의 친환경성, 제품의 재활용성 등을 갖는 제품을 의미하는데요. 친환경 및 바이오매스 기반 소재를 원료로 사용한다든지 에너지 저감형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정, 또 리사이클 생분해성 유기농 섬유를 제품으로 만들고 또 담색, 그러니까 옅은 색으로 염색한 다음에 나중에 한 번 또 짙은 색으로 염색을 또 해서 또 한 번 더 착용을 한다든지 또는 무수 염색, 물을 사용하지 않는 염색이나 혹은 제로 웨이스트 디자인이라고 해서 패턴 자투리천이 남지 않는 그런 디자인을 한다든지 혹은 지역화나 경량화의 유통이 있고요. 또 사용자 측면도 중요한데요. 세탁이 불필요한 제품을 구매를 한다든지 재사용 및 수선을 해서 착용을 오래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죠. 브랜드 내에서도 지속 가능한 패션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당신이 필요하지 않다면 이 자켓을 사지 마라라는 캠페인이라던가 아니면 폐방수천이나 이제 우산 등을 다시 재활용해서 소품이나 가방 등으로 만드는 그런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또 포도주를 만들고 남은 포도 찌꺼기나 이런 것을 통해서 비건 가죽을 생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나무를 이용한 드레스 셔츠를 제작해서 친환경적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제 미래 패션 산업의 키워드는 3D 패션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3D 가상 의류 및 개인 맞춤형 의류 제조인데요. 과거에는 이제 2D 기반 기술로 만들고 대량 생산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3D 기반으로 또 빅데이터와 AI가 접목이 돼서 또한 개인 맞춤형 생산으로 변신하는 건데요.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계세요.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 기술 발전에 의해서 실제 의상을 그 시뮬레이션해서 그 미리 가상으로 3D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개발이 돼서 이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가상 프로세스 설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색상과 스타일을 선택을 하면은 이제 옷본을 뜨고 원단을 스캔해서 3D로 샘플을 이렇게 미리 볼 수 있는 거죠. 가상으로 또 착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ERP 기반으로 비용을 산출하고 견적 같은 것이 자동화가 돼요. 그래서 기존에 40주 걸리던 생산 기간이 이제 절반으로 단축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3D 가상 의류나 패브릭 가먼트 테스트나 칼라 인스트루먼트 같은 그런 3D 기술 활용을 통해서 바이어가 원하는 컨셉, 사이즈, 칼라 이런 것들을 바이어가 그 생산하는 공장 벤더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샘플 및 그 제작 과정이 굉장히 단축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수출 수입 기업의 샘플 배송을 이제 택배로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죠. 커뮤니케이션을 온라인으로 하게 돼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거든요. 이것은 굉장한 큰 발전이고 미국, 유럽에서 글로벌 바이어들이 활용 요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3D 패션 디자인 이제 전에 2D로 제가 이제 개발한 시스템이에요. 패션 디자인 추천 시스템인데요. 소비자가 선호하는 감성을 입력을 하면 그것에 맞는 디자인을 추천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소비자가 나는 고상한 디자인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고상하다를 입력을 하면은 그 감성에 맞는 텍스타일 디자인이 이제 추천이 되고 칼라 형태, 소매 형태, 스커트의 종류와 길이, 그다음에 칼라 톤이 추천이 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개인 맞춤형 의류 제조 판매 매장의 그 샘플을 보시면요. 디지털 룩북으로 이제 의류를 소비자가 선택을 해요. 그러면 3D 가상 피팅을 미리 해보실 수가 있고요. 3D 디자인 커스텀이라고 의류 변형을 스스로 이렇게 조금씩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D 바디 스캐너를 해서 신체 측정을 비접촉식으로 하면은 가상 의상이 이제 생성이 돼요. 그래서 그레이딩과 패턴 변경도 신속하게 자동화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실제로 착용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 패션 산업의 키워드 세 번째는 스마트 패션입니다. 스마트 패션에는 스마트 웨어러블과 인터랙티브 스마트 패션이 있는데요. 스마트 웨어러블은 입는 스마트 디바이스로 스포츠 분야, 헬스 분야, 엔터테인먼트 분야 등으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인터랙티브 스마트 패션은 LED를 활용한다던가 액티브 파이버 등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기능성과 신미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디자인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네. 성우 패션 산업 서플라이 체인이 비교적 긴데요. 기획 R&D서부터 시작해서 설계, 제조, 생산 관리, 물류 유통, 마케팅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요소가 곳곳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재 혁신부터 해서 3D 프린팅, 스마트 팩토리, VR 디지털 탈의실, VR 가상 패션쇼, VR 의류 피팅 서비스, 가상 쇼핑, 가상 그 패션 마케팅.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첨단 신소재와 이렇게 함께 친환경 신소재도 물론 사용하고요. 스마트 의복이나 웨어러블 패션 테크놀로지가 이제 곳곳이 들어가게 되고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접하게 될 것입니다. 네,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인하대학교 의류디자인학과 교과과정 및 진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교 교육과정은 4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의복 설계 파트와 의류 과학 파트, 패션 마케팅, 패션 디자인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공통으로는 의류 디자인학 프로젝트와 의류 디자인학 연구 방법론, 패션 스타트업 등이 개설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의복 설계 분야는요, 다양한 디자인과 다양한 소재에 따른 평면, 입체, 패턴 제작 및 구성법을 교육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수업은 패턴과 디자인, 서양 의복 구성 실습 등이 많이 있는데요.
의복 설계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테일러링, 겹옷을 만들어 보고요. 패턴 캐드와 테크니컬 디자인 등 그 심화 지식을 갖추게 됩니다. 의복 구성 및 디자인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과 설계 능력을 배양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컴퓨터를 통한 그레이딩과 등 그 패턴 캐드 활용 능력을 우리가 배양시켜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류 과학 분야인데요. 의류 섬유 재료의 기획 및 활용, 또 착용 쾌적감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섬유 패션 산업에서 요구하는 제품 관련 지식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성 섬유로부터 시작해서 신소재, 또 염색 가공, 인체의 쾌적성, 제품의 대량 생산 라인을 공부를 하고요. 또 의류 소재와 의복 환경에 대한 과학적 접근 및 이해가 필요하고요. 퀄리티 컨트롤 분석 능력을 배양을 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패션 마케팅 분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 의상심리학, 소비자, 미학과의 연관성을 연구하고 패션 산업 분야의 정보 분석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패션 시장 정보 및 트렌드 분석, 소비자 수요를 예측하고요. 패션 제품의 기획, 생산, 판매, 유통에 관련된 패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교육하고 실무 적용 능력을 배양시키고 있습니다. 패션 디자인 분야에서는요, 디자인 이론과 다양한 디자인 발상법, 아이디어 표현 능력, 디자인 창작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입체 디자인 스튜디오에서는 최종 디자인 완성도와 설계, 피팅 능력을 함양시키고 산업체에 필요한 다양한 디자인 개발 능력과 업무 프로세스를 익힘으로써 실무 적용 능력을 배양시키고 있습니다. 4학년 졸업작품 패션쇼 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 서울센터에서 꿈몽이라는 주제로 학생들이 그 졸업작품 쇼를 했는데요.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죠.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고 굉장히 기뻐했답니다. 또한 그 한복 주름 치마와 보자기를 활용한 지속가능성 패션, 즉 친환경 패션이죠. 이러한 주제로도 패션쇼를 했었습니다. 네, 또 4학년들은 졸업 논문 발표회를 갖기도 하는데요. 이제 의복 설계나 패션 디자인, 의복 과학, 패션 마케팅 등에서 이제 연구 논문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의류 디자인학과 졸업 후 진출 분야가 정말 궁금하실 텐데요. 소재 및 과학 분야에서는 섬유 소재 개발이나 원단기의 컨버터, 의류 품질 관리사, 특허 상품 실용시나 변리사, 의류 소재 시험연구소, 무역회사 등에 취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유통에서는 리테일 바이어와 글로벌 소싱 바이어, 리테일 머천다이저, 상품 기획, 온라인 창업, 백화점,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으로 진로를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패션에서는 패션 디자이너나 액세서리 디자이너, 패션 머천다이저, 모델리스트와 패터너, 또는 컬러리스트, 스타일리스트와 코디네이터, 비주얼 머천다이저 등의 진로를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기타로는 패션 연구소나 소비자 보호원, 또는 교사나 교수, 패션 전문 기자, 복식 전문 큐레이터, 디자인이나 패션 관련 공무원이 되기도 하고요. 창작자나 예술가가 되기도 합니다. 졸업생 현황이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 너무너무 잘 아시는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곳과 또 코티티 시험연구원, 카트리 같은 곳에서 의류 시험연구원으로 일하기도 하고요. 선배들은 세아상력, 한세, 한솔 같은 벤더, 굉장히 큰 업체죠. 영원무역 이런 데도 가 있고요. 또 유통업체에도 많이 가 있는데요. CJ몰, 쿠팡을 비롯해서 또 리엠풍이라는 홍콩의 대기업이죠. 혹은 현대나 메이시 백화점 같은 곳이 또 졸업생들이 가 있습니다. 패션 쪽에서도 다양한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랜드나 LF, 삼성과 같은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구찌나 루이비통 아니면 뭐 불가리 같은 세계 유수의 기업에서도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및 창업으로는 이제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코트라 아니면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등에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선배님들도 계시고요. 또 세계 각국과 국내에서 이제 의류 관련한 연구와 교직을 계속하고 계신 선배님들도 계십니다. 그 외에도 패션 전문 기자나 아니면 뭐 뮤지컬, 영화 의상 같은 데서도 이제 무대 의상을 하고 계신 선배님들도 계십니다.
네, 재학생들의 활동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교 재학생들은 이제 다양한 교과 과목 외에도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이제 해외 박람회에 참가하기도 하고 공모전이나 컨테스트에 참가해서 수상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의류 디자인학과 소모임인 이프 동아리를 통해서 교과목 외로 더 자신의 디자인 능력과 재봉이나 패턴 능력을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국내외 이제 인턴 실습을 통해서 현장에 미리 나가보기도 하고 또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위 과정의 과목을 미리 첨강하기도 합니다. 우리 학생들 굉장히 대외 활동 하고 있는데요. 2005년에 홍콩 패션 위크 참가를 시작으로 해서 2007년에 도쿄 인터내셔널 패션 페어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기타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최근의 자료는 2019년에 그 한국 패션 디자인학회 공모전에서 많은 학생들이 수상을 했고요. 2020년 해양정보 활용 콘텐츠 공모전 최우수상, 국립해양조사원장상을 수상을 하게 됐고요. 또 국제 디지털 패션 콘테스트 장려상 등을 입상을 했는데 우리 굉장히 수준 높은 우리 재학생의 그 수상 작품을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 네, 굉장히 수준이 높은 작품들이었습니다. 네, 수업 결과물 발표 전시회라고 해서 학과에서 수업을 이제 한 것들 결과물들을 이렇게 전시를 하는데요. 1년에 한 번 하고 있어요. 스카프나 생활용품, 소품들을 염색을 하거나 각종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제작을 해보고요. 또 창작 의상을 만들어 보는데 입체 디자인이죠. 그래서 머슬린으로 핀웍 작업을 해서 3D 그 바디 피규어에 이렇게 올려놓은 작품 수준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또한 액세서리 디자인을 하는데요. 스카프나 가방이라든지 각종 포트폴리오를 전시해서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해외 교류나 교환 학생으로도 학생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핀란드,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독일, 호주, 미국이나 포르투갈, 중국, 일본, 벨라루스 등과 글로벌 산학 MOU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동문인데요. 동문 네트워크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문 전시회를 하기까지 했었는데요. 수많은 동문들이 굉장히 참여를 많이 했었고요. 또 멘토링 데이에는 서로들 오셔가지고 후배들한테 좋은 멘토가 되어주고 계시고 또 기타 그 밖에 각종 전문가들을 모셔서 각종 학술 진로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이 이제 됐는데요. 신입생의 입학 관련해서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이제 수시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학생부 전형이죠. 자기소개서와 면접인데요. 주요 평가 기준은요. 공급 내에서 이루어진 활동을 중심으로 작성을 하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 지원자 본인의 강점이 부각되도록 작성하는 게 이제 포인트인데요. 면접은요, 학생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전공 문제를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그 기록하신 내용이 사실에 부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니까 정성껏 준비하시면 되고, 또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논리정연하게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좋고요. 면접 시 바른 태도를 가지도록 하고 과도한 긴장을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실기고사 기초 디자인의 주요 평가 기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에서 획일적으로 연습하는 그런 작품이 아니라 이제 개성이 되게 중요하게 되는데요. 창의력과 구성력, 색감 표현력이 중요합니다. 또 의류에 중심을 둔 학과이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소재 표현력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패션 아이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관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인하대학교는 다양한 장학제도가 있어요. 근데 의료디자인학과에 발전기금을 모아놓은 것으로 장학금을 꾸준히 주고 있고요. 또 학교의 성적 장학생이 굉장히 프로그램이 좋습니다. 그래서 전액, 반액, 학비 보조 등 여러 가지 장학금이 많이 있고요. 또 기타 국가 장학생 등 장학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한 교수님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제가 학생이 돼서 질문을 해볼게요. 어떤 과목을 좋아하거나 잘하는 아이가 의료디자인학과에 어울릴까요? 네, 패션 분야는 글로벌 인재가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영어 과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로에 따라서 조금씩 고등학교 때 선택 과목을 선정을 다르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의류 과학 쪽을 진로를 설계를 하셨다면 화학 과목을 조금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디자인 쪽을 선택을 하셨다면 미술이나 이제 사회 문화 과목을 공부를 해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유통이나 마케팅은 경제와 사회 문화 과목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교수님. 그럼 전공 관련 교과목 이외에 어떤 활동이나 준비를 하면 우리 디자인학과 진학에 도움이 될까요? 패션 산업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중요한데요. 서울 패션센터나 스타일닷컴과 같은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패션 산업의 동향과 신기술 또는 트렌드를 꾸준히 확인을 하시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디자인 관련 전문 전시관이 있습니다. 동대문 디지털 플라자인데요. 거기에서는 매해 유명 디자이너들의 옷들이 와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걸 가까이에서 보면서 미적 감각을 높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입학한 후에 중요한 공부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전공 기초 과목을 모두 이수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패션 디자인 산업은 유기적으로 서로 연계가 되어 있어서 다른 파트의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디자인으로 이제 진로를 설계하셨다 하더라도 의복 설계나 아니면 섬유에 대한 이해 또는 패션 마케팅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지 않으면 좋은 디자인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또 미래 산업을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활용 능력을 배양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의류 디자인학과 입학 후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학생이 직접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시간 분배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연습이 좀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대학 수업은 이제 고등학교와는 다르게 교수자와 학생 간의 1대1 튜토리얼 강의가 있는데요. 이랬을 때 학생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교수자에 대한 적극적인 질문과 아니면 선배들의 멘토링을 적극 활용하셔서 극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의류 디자인학과에 관련 새로운 직업을 예측한다면 어떤 직업들이 있을까요? 저는 3D 패션이나 패턴에 관한 이런 직업들이 새로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다른 것은 이제 패션 플랫폼이 활성화가 되면서 그에 관련한 새로운 직종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계에서는 막 이제 3D 패션이 도입 단계에 있고 이제 막 발전하는 과정이어서 전문가가 특히 이제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집중해 주시면 좋고요. 또 패션 플랫폼에서도 지금은 완제품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부분만 지금 패션 플랫폼이 완성이 되어 있는데, 디자이너와 아니 생산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이라든가 아니면 디자인과 가공을 연결하는 B2B 형식의 플랫폼이 새로 등장할 것이고, 그에 관련한 직업들도 이제 새로 생겨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의류디자인학과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네, 의류에 관한 과학이나 의복 설계, 마케팅 디자인 분야에 고루 분포가 되어 있고, 또 그에 대한 전문가들, 교수님들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최신 기술이나 장비를 도입해서 트렌드에 맞는 글로벌 인재로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서 공모전이라든가 컨테스트 또는 진로의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인하대학교 의류디자인학과의 지원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왜 의류디자인학과를 지원하는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만약에 진로하는
정확한 분야가 어떤 것인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기소개서와 면접 같은 팁과 이제 실기고사의 팁을 이용해서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Q&A 시간을 가져서 궁금증을 해소해 보았는데요. 더 많은 궁금증이 있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입학처에 문의해 주시면 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학생부 종합 인하 미래인재 전형에서 경쟁률이 의류 디자인학과가 18대 1로 굉장히 높았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학부모 대상 진로진학 아카데미에서 다룬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수시 지원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11회 학부모 대상 진로진학 아카데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